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너네 이걸 배운 적이 있긴 하지? 몇 학년 때 배웠냐? 그러니까 1차 함수 얘기하는 거야,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그래서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웠잖아. 그래서 그건데,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일단 우리 1차 함수의 그 형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y는 mx라는 형태가 있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가 있어. 뭐 이거랑 이것도 거의 같은 거라고 봐도 되긴 하는데, 사실 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를 배웠지. 그지? 정비례 함수를 배웠잖아. 그게 이거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웠지. 그게 이거고. 맞아? 그리고 거기서 이것도 같이 배웠을게요. 거기서도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쓰긴 했는데, 일단 제목 자체가 1차 함수다 보니까 너네가 1차 함수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요거,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 요거를 이제 각각의 이름을, 자,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거의 기본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1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런 걸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를 뭐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요 일반형 상태의 식을, 이걸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능형꼴로 표현을 했으니까 방정식 형태로 표현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단원의 이름 자체가 직선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요 식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어차피 이거랑 같은 거긴 해. 여기서 요거 y를 냅두고 이제 다 넘겨서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같은 식이긴 해. 근데 이제 요런 표현이 많이 나올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면, 자, x 계수 1차 함수의 그 표준형에서 볼게. 여기서 x 계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x 계수를 x 절편이라고 하지 않지? x 절편은 그 x축과의 교점이니까, 그지? y가 0일 때 x 값을 x 절편이라고 하는 거고, x의 계수를 뭐라 그래? 기울기라고 하지. 기울기, 맞지? 이걸 기울기라고 하잖아. 요걸 뭐라 그래? 뒤에 있는 숫자 상수항을 y절편이라고 하지. 그치? y절편도 원래는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y 값인데, 근데 여기다 x 0 대입하면 그냥 y가 n이 나오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걸 그냥 우리가 y절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x 앞에 계수를 x절편이라고 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긴 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x절편은 y가 0일 때 x 값이니까 따로 계산을 해야 돼. 아무튼 y절편은 그냥 y축과의 교점이라서 별로 뭐 할 얘기는 많이 없고, 기울기. 자, 기울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이 기울기라는 거는, 자, 이게 이 그림이, 이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직선의 형태로 나오잖아. 맞지? 근데 직선의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 있지. 기울어진 정도를 어떤 수치로 표현을 한 걸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히 이거의 기울기하고 이거의 기울기는 다르잖아. 그치?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잖아. 얘가 좀 더 가파르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걸 수치로 표현하는 게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 x 증가량분의 뭐였지? y 증가량이라는 걸 배웠지. 요걸 기울기를 배웠어. 이건 뭐 어렵지 않지. 그치? x가 얼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얼만큼 증가했냐. 그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점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직선 위에 두 개의 점이 나왔을 때, x1, y1, 그리고 x2, y2. 이렇게 두 개의 점이 나왔을 때 이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2에서 x1을 뺀 거 분의 y2에서 y1을 뺀 거. 요게 이제 기울기라고 하지. 그치?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점을 내가 뭐 x1, y1이라고 하고 요 점을 x2, y2라고 했을 때 이만큼이 뭐야? 이만큼 길이를 x 증가량이라고 하잖아. 맞지? x2에서 x1 뺀 거. 그리고 요만큼 길이는 y 증가량이지. y2에서 y1 뺀 거.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 한 게 이제 기울기란 얘기지. 이해하지? 여기까지는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걸 또 이용해서 탄젠트 A라고도 얘기를 해.
자, 요건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일단 탄젠트는 배웠지, 지금. 너네 삼각비에서 배웠잖아. 맞지? 탄젠트가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뭐지? 밑변분의 높이지. 맞아? 그래서 그걸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데, 이게 왜 기울기가 되냐면, 일단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 이 탄젠트 A라는 기울기가 나올 때는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A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나올 거야.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A일 때, A도일 때, 이때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가 X축이라고 해보자,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보통 이게 오른쪽을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이건 그냥 X 값에 대한 그 방향이 오른쪽이 이제 양수 쪽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얘는 지금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고 했잖아, 각. 각에 대한 양의 방향은 뭐냐면, 반시계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X축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잰 걸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플러스 양의 방향. 그러면 음의 방향은 어딜까? 여기서 출발해서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각을 재는 거. 이게 이제 음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지? 근데 어차피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양의 방향만 나올 거야. 이것만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아무튼 요 각의 크기를 이제 A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탄젠트 A는 얘분의 얘잖아. 그치? 밑변분의 높이래매. 맞아? 근데 지금 우리 얘분의 얘를 앞에서 기울기라고 배웠잖아. 맞지? 그래서 탄젠트 A도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는 계속 나올 거야, 계속. 이걸 배우고 난 후부터는 계속 나와.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서도 또 나올 거고, 3학년 올라가서도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요건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너네가 이제 그 알고 있는 탄젠트 값의 그 각도 있잖아. 특수각이라고 하지, 우리가. 그게 뭐가 있지, 특수각이? 몇 도가 있어? 30도 하고, 45도 하고, 60도를 요 세 개만 알고 있지. 우리 세 개는 외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맞지? 이것도 나중에 계속 쓸 거야.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까지 계속 쓸 거야. 그래서 요거는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탄젠트 30도는 얼마지? 값이?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45도는 1. 그 다음 60도는 루트 3. 그치? 그래서 요거 세 개만 나와, 무조건. 문제에서 이거 이렇게 세 개만 나올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 기울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 그러니까 여기 저 개념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거든. 자, 뭐 식의 작성이라고 좀 써볼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식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거든.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첫 번째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문제에서 기울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시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가장 기본이야.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자,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하긴 했는데, 자, 만약에 기울기가 3이고 그 다음에 4,2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 기울기가 3이면서 4,2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 그럼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기울기가 3이니까 y는 3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써놔. 이렇게. 기울기는 3이니까 확실히 3x 플러스 b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을 뭐 하는 거야? 요따가 대입하겠지.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2는 12 플러스 b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0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b 대신에 마이너스 10을 다시 대입을 해주면 y는 3x-10이라는 식이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게 중학교 2학년 버전이었거든. 자, 근데 이제 이 방법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바로 갈 거야, 바로.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냥 공식화해서 한 번에 이제 계산을 할 거란 얘긴데. 자, 바로 한번 써보면 이제 y는 3에 x-4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얘는 3x
마이너스 12에서 10 더하니까 2 더하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이 공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자,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뭐 간단해.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중학교 2학년 버전이잖아. 맞지? 이 중학교 2학년 이 버전을 문자인 상태로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 지나는 점이 x1, y1이라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이 과정을 그대로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만든 공식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공식에다 내가 대입을 한 게 이거야.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일단 기울기가 m이니까 식은 y는 mx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맞지? 기울기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mx 플러스 b. 그리고 b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이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대입하면 y1는 mx1 플러스 b니까 b 값은 y1 마이너스 mx1이라고 쓸 수 있고 이걸 그대로 다시 이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면 y는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라는 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m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거를 너네가 외워주면 돼. 공식이야. 자, 뭐 했냐면 기울기 3, 그지? 기울기 3 대입했고 x 마이너스 x1은 지나는 점의 x좌표니까 x 마이너스 4 맞지? 그 다음 뒤에 거는 y1 그러니까 지나는 점의 y좌표 더해주는 거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한 번에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아무래도 이 과정보다는 이 과정이 좀 더 빠르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는 거지. 이해하냐? 근데 교재에 지금 보면 1번에 밑에 공식처럼 나와 있는 게 있잖아. 근데 저 공식하고 이 공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 그치? 저기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은 y-y1은 m의 x-x1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나는 이제 y1을 이제 저기서 반대로 이항해서 플러스 y1으로 만든 거야.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항해서 저렇게 보통 표준형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할 거거든. 왜냐면 저게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항을 할 거니까 저기다 대입해서 이항하지 말고 이항 한 식에다가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공식 자체에서 이항을 시켜서 요걸로 외우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고 있으면 돼. 이렇게. 저기 교재처럼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우면 돼. 요게 1번 첫 번째 경우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이 주어졌을 때 여기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바로 구할 수 있다. 자, 2번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거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1번 공식을 잘 보면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하나만 알고 있으면 식을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하나만 알면 식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나는 점만 몇 개야? 점만 2개 나왔지. 그럼 우리 뭐만 있으면 돼? 뭐만 찾으면 구할 수 있어? 기울기만 찾으면 구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 하나랑 그 다음에 지나는 점 하나만 있으면 식을 구할 수 있다며. 근데 여기는 지나는 점만 2개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기울기만 구하면 이 식을 똑같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근데 기울기 구하는 건 두 점이 나왔을 때 기울기 구하는 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x끼리 빼고 y끼리 빼면 된다고. 맞지? 요걸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식에다 기울기 자리에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하는 거지. y2-y1에 x-x1 그 다음 플러스 y1 이렇게 됐어? 그래서 2번은 새로운 공식이라기보다는 1번을 좀 활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4하고 마이너스 1,6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바로 y는 기울기 바로 구해볼게.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플러스 1분의 4에서 6 빼는 거에다가 앞에 걸로 하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그냥 쓰면 된다고. 됐어? 기울기 자리에 기울기 그 계산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정리만 하면 돼. 얼마야 이거? 3분의 얼마냐? 마이너스 3분의 2인가 나오겠네. 더럽네. 플러스 3분의 4에다 플러스 4니까 이거만 정리하면 되겠지. 됐어? 이렇게. 이게 2번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 추가되는 공식이 아니라 1번을 좀 활용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절편이 주어졌을 때, 세 번째는 절편 두 개,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자, x절편을 우리가 좌표로 표현하면 a, 0이라고 쓸 수 있고 y절편은 0,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식이 거기 있긴 있거든, 교재.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라는 공식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굳이 안 외워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은 지금 이것도 점이 몇 개가 주어진 거야? 지나는 점이 2개 주어진 거 아니야? 어찌됐건, 그치? 그러니까 절편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것도 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 2개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2번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를 해도 돼. 그대로. 그러니까 굳이 공식을 외워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5인 요런 그 1차 함수식을 구하래.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5인 1차 함수식을 구하래. 그럼 만약에 공식대로 저기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가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라는 공식을 쓸 수 있거든. 요렇게 쓰면 끝이긴 한데, 근데 이거를 그냥 여기 2번 공식으로 생각을 해서 얘는 3,0이고 그 다음에 얘는 0,5일 거 아니야, y절편이니까. 그럼 요걸로 이제 식을 만드는 거지. y는 기울기는 그냥 3 빼기 0분의 0 빼기 5니까 마이너스 3분의 5x에 이게 y절편이니까 그냥 플러스 5만 쓰면 끝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여기다가. 근데 그냥 뭐 간단하게 나오지. 이게도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하잖아. 어렵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뭐 안 외워도 상관은 없다고, 이 공식을. 안 외워도 상관없어. 외울 사람은 외워도 돼. 외워도 되는데 이걸 외웠을 때 좀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런 문제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뭐 자주 나오고 막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서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 그냥 2번 공식으로 가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좌표로 만들어서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제 3,0 이렇게 주어지진 않고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5다 이렇게 주어지겠지? 그럼 너네가 그걸 좌표로 만들어서 요걸 가지고 그냥 대입을 하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식을 만드는 게.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보고 이제 그 A단계도 꼭 해봐, 얘들아. 맞지? A단계 다 해야 돼. 요거 연습용이니까. A단계 나와 있는 지금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7에다가 13문제. 13문제. 요거 다 해봐. 알았지? 그 다음에, 자,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자, 이라고 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이 식이 나타낼 수 있는 도형에 대한 내용이거든. 이 식이 나타낼 수 있는 도형. 자, 크게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얘도. 자, 첫 번째는, 자, 만약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면서 b가 여기 아닐 때, 그때 이제 이 식이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지. 맞아? 요건데. 자,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야.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자, 여기서 x절편 얼마지? x절편? 2. y절편. y절편? 2.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2.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1차 함수야. 얘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식이 이런 걸 나타낼 수 있고. 이런 1차 함수의 형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니고 그 다음 b가 0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라는 거는 식의 형태가 a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맞아?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 a분의 c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상수라는 게 중요하다. 상수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는 3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x는 3 이렇게 상수로. 그럼 x는 3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y축과 평행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돼. x는 3.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y 값이 뭐든 간에 x가 항상 얼마야? x가 3이잖아, 무조건. y가 뭐든 간에 x가 항상 3이잖아. 그래서 x가 3이야. 그러니까 y가 0일 때도 x는 3이고
y가 1일 때도 x는 3이고, 그지? y가 뭐 2일 때도 x는 3이고, 그지? 다 3이란 얘기지. 그래서 y축과 평행한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x축과는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저 식이. 그 다음 세 번째는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게. 둘 다 0인 건 말이 안 되지. 그치? 둘 다 0이면 c는 0이라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뭐 물론 c가 0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식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둘 다 0인 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는 얘는 이번에 식이 by 플러스 c는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c의 형태로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 이 식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상수라는 게 중요하다고, 상수. 그러니까 얘도 y는 2, 요런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y는 2. 얘는 x가 뭐든 간에 항상 y가 얼마란 얘기야? y가 항상 2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x축하고 평행한 그래프가. 됐어? 자, 요렇게. 그래서 x축과 평행한 그래프. x가 뭐든 간에 y 값은 항상 2로 계속 일정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요런 게 이제 y는 2에 대한 요런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요런 그래프가 이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 그림의 종류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거야. 1차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직선의 형태, 그러니까 축에 평행하거나 수직인 직선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얘는 y축과 평행하고 얘는 x축과 평행하잖아. 맞지?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를 너네가 뭐라 부를 거냐면 상수 함수라고 부를 거야. 상수 함수. 이건 나중에 배울 거야. 상수 함수라는 말은 나중에 배우는데,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일까? 그냥 생각해봐봐. 이건 기울기가 얼마일 것 같아? 얘 기울기. 기울기. 자, 이 기울기는 0이야, 0. 기울기 0이야. 오케이? 얘는 기울기가 0인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근데 얘는 기울기 얼마야,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없어, 얘는. 오케이?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이런 거. 알았지? 기울기가 없어, 아예. 됐냐?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함수도 안 돼.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는 1차 함수고 얘는 상수 함수라고 이름이 있거든. 함수야, 둘 다.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는 함수가 아니야. 원래 함수라는 게 너네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만 나와야 되잖아. 여기서도 봐봐. x값이 여기 있을 때 이거 y값은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아? 얘도 마찬가지 x값 하나당 y값 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가 나와야 돼. 무조건. 근데 얘는 x값 하나당 y값이 몇 개야? 많잖아. 이게 3, 이 좌표가 3,0 아니야? 얘는 3,1이고 3,2. 그지? x3 하나당의 y가 지금 전부 다 전부 다 있잖아. 그지? 뭐 어떤 숫자는 다 있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얘 같은 경우도 봐봐. x가 0일 때 2잖아. 그지? x가 1일 때 2고 2일 때 2, 3일 때 2. 이해하냐고 말이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아무튼 그냥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정씨 졸려? 응? 안 졸려? 뭘 안 졸려? 지금 계속 눈이 감길랑 말랑하는데. 잘 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식으로 이제 표현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m에 x-3 플러스 y 플러스 2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 자, 요것도 이제 x, y에 대한 뭐 1차식이잖아 지금. 그치? 둘 다 1차식이지. y도 1차고 x도 1차니까 1차식인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m값에 상관없이, m값이 뭐든 간에, m값이 1이든 2든 뭐 3이든 10억이든 뭐든 간에 항상 얘가 지나는 좌표가 있어. 그 지나는 점의 좌표가 있어. 그 좌표가 뭘까? 대충 예상할 수 있어, 너네가. 3, 마이너스 2. 요거겠지.
왜냐면 3 대입하고 x에 3 넣고 y에 마이너스 2 넣으면 m값이 뭐든 간에 m값의 숫자가 뭐든 간에 어차피 곱하기 0이니까 얘는 무조건 0일 거 아니야. 0 더하기 0이니까 무조건 0이잖아. 그러니까 성립을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m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성립을 하지.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맞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1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반드시 얘가 이걸 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때 이 점을 우리가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3,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대충 그려보면 한 이 정도 된다고 쳐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치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지금 m은 x 앞에 있다 보니까 기울기의 영향, 그러니까 기울기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m은. 맞아? 그러니까 기울기는 모르는 거지. 기울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몰라. 근데 반드시 이 점은 지난다라는 거지. 이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여기다가 이제 앞점 같은 거 하나 박아놓고 요거 이제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야. 이해하지? m값이 정해진 게 없으니까. 됐어? 이런 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뭘 구하냐면,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아씨, 내가 왜 쓰고 있냐? 직선의 방정식.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자, 직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직선이 하나가 있어. 자, 이 직선은 내가 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이 직선의 식은 a'x, b'y, 그 다음 c'은 0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자, 두 직선의 교점이 하나 있지, 여기. 맞아?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러니까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맞지? 그 직선의 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 직선의 식을.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방법은 이거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 두 직선을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는영을 제외하고 둘이 더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둘이 더한 다음에 한쪽에다가 이제 k를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k를. 그리고 는영이라고 써주면 요게 이제 뭐냐면 이 식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그러니까 방법만 얘기하면 둘이 그냥 더한 다음에 k를 여기다 붙여주는 거지. 물론 k를 앞에다 붙여도 상관없어. 그건 니네 편한 대로 해도 돼.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이 점을 반드시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봐봐. 자, 이 교점을 내가 잘 모르니까 x1, y1이라고 넣어볼게. 됐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 당연히 식이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맞겠지, 그지? 왜냐면 얘가 이거 지나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지? 대입 한번 해볼게. 자,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0. 이거는 성립하는 식이지, 무조건.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은 0. 당연히 이 식도 성립을 하는 식이지. 맞아? 이거 두 개는 일단 성립하는 식이야, 무조건. 자, 그 상태에서 이걸 이번엔 여기다 한번 대입해볼게. 자, 여기다 대입하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플러스 k에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은 0. 이것도 성립하나? 요 식이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 안 돼? 자, 이거 성립하지? 이것도 성립하지? 자, 이게 성립한다는 건 이게 뭐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0. 성립한다며? 얘랑 같다며? 이게 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건 얘 0이지. 그치? 그럼 결국 식의 형태는 0 플러스 k 곱하기 0은 0이라는 형태지. 그러니까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식이 어때? 성립을 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점을 여기다 대입했더니 k 값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직선이 여기를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지. 되냐? 그래서 이 직선이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 거야. K 값에 따라서 뱅글뱅글 도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 직선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정확한 직선의 식을 원하겠지. 그래서 요 교점을 지나면서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라고 문제에서 나올 거거든. 자, 근데 너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요거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로 결정이 나겠지. 그 문제에서 그걸 이제 구하라고 이제 나올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점을 문제에서 주어줘. 이렇게.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야, 문제에서. 오케이? 그럼 너네는 일단 이 두 개의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중에 하나에 K를 붙여서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K 값이 나올 거야. 그걸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패턴이 거의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 몇 번 하다 보면 좀 어렵지 않아. 자, 그거에 대한 게 이거거든. 1232번. 자, 이런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3,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둘이 더한 다음에 K를 붙이라고 했지. 뭐 앞에다 붙이든 뒤에다 붙이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잉. 알았지? 왜냐면은 봐봐. 여기다 난 지금 여기서 뒤에다 K를 붙였는데 어차피 여기가 0이니까 의미가 없지. 여기 K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0 곱하기 K니까 0이잖아. 그럼 이걸 K를 내가 앞에다 붙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나왔겠지. K 곱하기 0 플러스 0이잖아. 어때? 별로 의미가 없지. 어차피 얘도 또 0이니까. 그러니까 K를 어디다 붙이는 상관없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아무튼 요 식은 이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지. 자, 대입해주면은 6 플러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K에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나오겠네. 네. 자, 정리하면 얘는 17 마이너스 K가 0이니까 K 값은 얼마란 얘기야? 7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건데 얘가 이걸 지난대. 그치?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만족하는 K 값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뱅글뱅글 돌다가 요걸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3,4를 지나는 거를 대입했더니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된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만족하는 K 값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돼. 자, 7 대입하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7 전개해서 28x 마이너스 21 y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해서 정리해서 계속 해주면 30x 마이너스 20y 마이너스 10은 0. 그래서 0, 0, 0 까면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좀 내용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막상 풀다 보면은 이 패턴밖에 없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됐지? 다시 자, 둘이 그냥 더한 다음에 K를 붙이면 돼.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 거야, 이게. 그치? 근데 얘는 정확히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K 값에 따라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요거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지. 됐어? 근데 얘가 이걸 또 지난대. 그럼 이걸 이제 요걸 대입을 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니까 무조건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하나가 이제 K가 7일 때란 얘기지. 그래서 그걸 다시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됐어? 내용은 이게 다야. 요거까지만 일단 하고 대표 유형 하나씩 풀어줄게. 잠 좀 깨, 영찬아. 어제 뭐 했어? 머리 아프다고? 아, 진짜? 왜? 머리가 왜 아파? 아침을 안 먹어서? 아침부터 아팠다고? 아, 진짜? 응? 진짜? 왜 그러지? 53번. 자,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저 두 점의 중점 좌표가 뭐지? 중점은 더하고 2로 나눠주면 되잖아. 얼마야? 3, 마이너스 1이지.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인 직선의 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y는 4에
x-3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아까 내가 첫 번째 얘기했던 공식이잖아. 그거 대입한 거야. 그래서 y는 4x 마이너스 10이니까 13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은 되게 중요해. 이거 나중에 계속 나올 거라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자,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a, 마이너스 6을 지난대.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라는 얘긴데. 자, 기울기 바로 구해볼게. 1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4. 그냥 이렇게 쓸게. 1,4를 가지고.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y는 3분의 6이니까 2겠지. 그래서 2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네. 마이너스 2에다 플러스 4 더하니까. 그럼 이건데 얘가 지금 a, 마이너스 6을 지난다며.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8이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 별거 없지. 거의 식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식 구해서 이제 뭐 계산하는 거. 자, 이것도 이번엔 절편이 주어졌을 때. 절편이 주어졌을 때도 그냥 어찌됐건 점이 두 개가 주어진 거니까 그냥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직선을 구하는 방법에다 대입하면 되지. 그러니까 x절편이 3인 건 3,0을 지난다는 얘기고 y절편이 4라는 건 0,4를 지난다는 얘기니까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기울기 3-0분의 0-4 x에다가 y절편이 4니까 그냥 플러스 4만 붙여주면 끝이잖아. 이게 끝이지 그냥. 그럼 얘가 6,a를 지난대. 그럼 a는 6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 별거 없지? 자, 다음 64. 이것도 2학년 때 우리 1차 함수 배우면서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그냥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을까? 뭘?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네분? 근데 이거는 지금 몇 대 몇인 뭐 그런 거는 모르니까. 뭘 이용할 수 있어? 한 직선 위에 있잖아. 그러면 이 둘을 가지고 만든 기울기랑 이렇게 만든 기울기는 어때? 같겠지? 그치? 같은 직선에 있잖아. 그러니까 AB로 만든 기울기하고 BC로 만든 기울기하고 CA로 만든 기울기는 전부 같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거야, 기울기. 그럼 AB로 만든 기울기는 K에서 마이너스 2 뺀 거 분의 7에서 K 뺀 거 그리고 BC로 만든 기울기는 K 빼기 2분의 7 빼기 6이니까 1이겠지. 요거 풀어주면 돼. 그러면 양변에 K 플러스 2랑 K 마이너스 2 곱하면 7 마이너스 K 곱하기 K 마이너스 2는 K 플러스 2잖아. 전개하면 되지. 마이너스 K 제곱에 플러스 9K에 마이너스 14는 K 플러스 2. 자, 넘기면 K 제곱에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은 0이니까 K 마이너스 4의 제곱이지. 완전 제곱식이래. 만족하는 K 값은 4 나오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기울기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그 다음 67번. 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점 B를 지나는 직선 L이 2등분을 한대. 잘 봐. 이런 거야. 생각을 해봐. 어떤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고 해볼게. B를 지나. 그러면서 이 넓이를 2등분을 할 거래. 그러면 그 직선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 AC. 중점, 그치? AC 중점을 지나야지. 왜냐하면 잘 봐. 여길 D라고 해봐. 생각을 해봐. BAD라는 삼각형하고 BCD라는 삼각형의 높이가 어때? 둘이 높이가 똑같잖아. 그렇지 않아? 왜냐면 이 꼭지점을 B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삼각형의 높이는 똑같아. 그냥 너네 그냥 생각을 해봐. 뭐 이런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높이는 이렇게 밑에 수선 내린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높이는 이 삼각형에서의 수선 내린 거니까 똑같잖아. 그러니까 높이가 똑같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밑에 수선 내린 걸 높이라고 생각하면 얘랑 얘의 높이는 당연히 똑같겠지. 그치? 그럼 높이는 똑같아.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밑변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과 같은 거지. 원래 우리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근데 이미 높이가 똑같다며.
그럼 밑변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이지. 맞아? 근데 이거랑 넓이가 같아야 된대. 그럼 당연히 이게 몇 대 몇이란 얘기야? 1대 1이란 얘기지. 그지? 그러면 중점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지.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자, 그럼 B가 5,8이고, 그 다음 AC의 중점이 얼마야? AC의 중점은 1,0이지. 맞아? 그잖아?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1,0하고 5,8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두 점이 나왔으니까 5-1분의 8-0에 그다음 x-1 플러스 0이니까 안 써도 되겠네.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지. 4분의 8이니까 y는 2x-2 이렇게 쓰면 되지. 2번이겠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 71. 자, 이거는 우리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이런 표준형 상태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서 이제 기울기하고 y절편의 부호에 따라서 얘네가 지나는 사분면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면서 y절편이 양수래. 그러면 얘가 몇 사분면을 지나지? 기울기가 양수면서 y절편이 양수면 몇 사분면 지나? 1, 2, 3이지. 이렇게. 맞아?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오른쪽 끝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기울기가 양수면은 오른쪽 끝이 올라가. 이해하지? 그리고 이제 저 y절편이 양수라는 거는 y축과의 교점이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그지? 이렇게 이제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사분면하고 2사분면하고 3사분면을 지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기울기가 양수면서 y절편이 음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몇 사분면 지나냐? 양수면서 y절편 음수. 몇 사분면 지날까? 응? 1, 3, 4. 그치? 1, 3, 4. 여기 지나겠지. 기울기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잖아. 근데 y축과의 교점이 음수니까 x축보다 밑에서 만나겠지. 그러니까 1, 3, 4가 되겠지. 1, 3, 4. 그러면 세 번째는 기울기가 음수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양수인 경우는 어때? 이때는 몇 사분면 지나? 1, 2, 4. 그치? 이렇게 지나겠지. 그치?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y절편이 양수니까 여기 지나잖아. 맞지? 1, 2, 4, 4분면.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울기도 음수면서 y절편도 음수인 경우는 어디를 지나? 2, 3, 4를 지나겠지. 2, 3, 4.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너네가 구분을 좀 해주면 되는데, 그게 지금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서 지금 얘는 근데 일반형 상태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표준형 상태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라고 해봐. 이 상태로 해볼게. 자, 기울기는 이거지.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음수. 마이너스 b분의 ax.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지. 왜? a, b가 뭐라 했어? 음수라며. 그럼 b분의 a도 음수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양수. b분의 c는 뭐야, 그러면? 0이지. 그치? 아니, bc가 0이라며. b 곱하기 c가 0이란 얘기는 b가 0일 수도 있고 c가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미 잘 봐. a, b가 음수란 얘기는 b가 0이 될 수 있나? 안 되지. b가 0이었으면 a, b도 곱했을 때 0이겠지. 맞지? 그러니까 b는 0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결국 누가 0이란 얘기야? c가 0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얘 0이지. 그럼 요 뒤에가 없다는 거는 이 식의 형태는 기본형,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몇 사분면을 지난다는 얘기야? 요거지.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지난다는 얘기지. 그치? 원점 지나는 그래프니까. 그래서 여기 지나는 사분면은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다. 이렇게. 요거 너네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머릿속으로. 알았지? 그 다음 1274. 자, 이 직선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a, b를 지날 때 a, b의 합을 구하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며.
맞지? 그러면은 이거는 K에 관한 항등식 쪽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야. 아까 내가 예를 들어 썼던 게 이거잖아. x-3 플러스 y 플러스 2였던 거 있잖아. 요거 이렇게 쓴 거. 그치? 이렇게 쓴 거 자체가 이거잖아.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3, 마이너스 2를 지난다. 이렇게 쓴 거잖아. 근데 이것도 이제 어찌됐건 m에 관한 항등식이지. 왜냐면 얘가 0 되는 거랑 얘가 0 되는 걸 찾은 거니까. 그치? 맞지? m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잖아, 지금 얘도. 그러니까 얘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k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래서 전개를 일단 하면 자, kx 더하기 x 더하기 3ky에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6k 플러스 4는 0인데 자, 여기서 k로 한번 묶어볼게. 그럼 x 더하기 3y 마이너스 6, 그 다음 플러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k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뭐 되는 거? 얘도 0 되는 거. 그치? 둘 다 0이 돼야 이제 만족을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k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둘 다 0 되는 x, y 값을 찾으자는 얘기지. 자, 그럼 이거랑 x-2y 플러스 4는 0을 만족시키는 x, y의 그 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둘이 연립하면 되지 그냥. 바로 빼버리면은 5y는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y 값은 2 나올 거고 x 값은 0 나오겠네. 맞지? 그러니까 반드시 0,2를 지난다는 얘기지.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0,2를 항상 지난다. 이해하지? 그러니까 0,1을 여기다 대입하면 0이고 얘도 0이니까. 그치?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만족하잖아 무조건. 이걸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직선이 얘를 반드시 지난다. 이런 얘기니까. 됐지? 그래서 0 플러스 2는 2라고 할 수 있겠지. 다음 77. 자, 직선이 두 점을 이은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 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저것도 너네가 대충 볼 수 있지. 반드시 저 점은 어디를 지나냐, 쟤는? 저 직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 지금? 응? 저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잖아. 뭐야? 어? 다시 뭐라고? 응? 안 들려. 뭐라고? 1사분면? 아니,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잖아. 사분면이 아니라. 어디를 지나냐고. 어떤 점을 지나냐고. 저 직선이. 반드시. 에? 어딜 지나? 빨리 봐봐. 에?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다고. M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다고. 어디냐고, 그게. 응? 그 좌표가 뭐냐고,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그치. 마이너스 1 넣으면 저기 0 되고, 그치? 그리고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성립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m 값에 관계없이 이거 넣으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에 관계없이 얘를 반드시 지난다 이런 말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난다고 반드시.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선분 AB랑 만나게 하는 m 값의 범위를 찾으래. 그러니까 기울기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긴데 그럼 당연히 만나고 안 만나고의 그 경계를 찾을 수 있잖아. A를 지날 때. 여기보다 이쪽으로 가면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가파러지면 어떻게 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선분 AB랑.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때가 이제 경계지. 그리고 어디? 여기랑 어디? B를 지날 때 그렇지. 그러니까 딱 이 사이에 기울기가 있으면 선분 AB와 만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점 A를 지날 때의 M 값을 일단 찾아볼 거야. 이거를 저 직선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3은 2M-1이니까 2M은 4라고 해서 M 값은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직선이 1,3을 지날 때 M 값은 2란 얘기야, 기울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를 지날 때, 3,0을 지날 때 M 값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볼게. 0은 4M-1이니까 M 값은 4분의 1이겠지. 맞아? 그래서 선분 AB와 만나기 위한 M 값의 범위는 4분의 1 이상 2 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되냐? 근데 이 유형도 너네 그 중학교 2학년 때 있었어, 충분히. 요것도 있던 유형이라. 뭐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란 얘기야.
1280번. 이거 그거지. 아까 내가 했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두 직선의 교점과 점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일 때 A, B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두 직선을 일단 뭐 하라고? 둘이 그냥 더하라고. 더한 다음에 K를 붙이라고. 더하고 나서 K를 붙여. Y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 식 자체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지. 이 식 자체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5를 지난대. 그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플러스 7 플러스 K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1.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K는 0이니까 만족하는 K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그치?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만 하면 끝이라고. 그러면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7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a, 얘가 b. 제곱의 합이야. 얼마야? 제곱의 합이니까 2겠지. 됐어? 응.